We now present to you a program currently ranked #1 on the news and politics charts from Sajo. We people are the happy because we have such a respectable king. We are happy with the reliable leadership he's showing. People call him 준하 사이버 조선 왕조 준하 헌정 방송 강동엽의 나도 꼼수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강쇼 강해 인사드립니다. 지난 제3화죠. 박미열 고발 사태에 이어서 근 한 달 만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3화를 못 들으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비공개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다시 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3화는 딱히 들을 건 없어요. 이번 방송에 역시나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쇼는 역시나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순수하게 저 강해의 시각으로 방송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특히 죽은 당사자 본인의 생각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히 저희의 시각에서 추측하고 생각하고 논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는 왜 홍문관에 유폐되었어야만 했는가?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분은 고 청해 이해 선생님입니다. 우선 약전을 통해서 간략하게 인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는 아니고 좀 길 거예요. 약전과 수기 정안을 통해서 길게 인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신, 자는 자휘고 호는 청해, 귤리몽, 당호 귤림원, 본관 전주로, 본정은 전라도 제주, 개공 617년 6월, 8월, 9월에 속가 세계 과거에 연이어 1등으로 입격하였고, 문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죠. 10월에 특지로 등용되고 제27차 대과 문과에 을과 제1인으로 급제하여 홍문록에 오르고, 개공 618년 정월에 제28차 대과에서 갑과 제2인으로 급제하였다. 출사 이후에 행희릉 참봉, 행홍문관 저자, 예조와 공조의 자랑을 거쳐 홍문관에서 부교리, 교리, 은교, 전한 등을 차례로 역임하고 홍문관에서 되게 오래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알 수 있겠죠. 행경상도 도사, 승문안 판교, 행성균관 사성 등을 지내기도 하였다. 고산서당 청암서원 등의 교육공으로 개공 619년 3월에 명예상급 8궤장을, 관직수행으로 동년 8월에 근정 3급 진충장을 수훈하였다. 슬슬 읽으려니까 입이 아프고 짜증나네요. 문중 아연문중에 소속하였으며 해동신문회에서도 중역을 감당하는 등 여러 직분에서 돋보이는 행적을 남겼다. 가깝게 지낸 사람들의 부고가 잇따르자 아마 이 가깝게 지낸 사람들의 부고는 이제 고 김민승, 고 강동엽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시기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네, 인생 무상을 유언으로 남기고 명을 달리하였다. 최종 품계는 정삼품 통운대부. 이렇게 있고요. 훈장 문집에 대해서 나와 있고, 관직 소개하는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물론 관직은 수기정원에도 나올 거긴 하지만, 홍문관에 매우 오래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겠죠. 자, 정화를 한번 살펴보면, 617년 10월 4일, 10월 4일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날에 정팔품 통사랑으로 출사를 하셔서, 같은 날 희릉참봉으로 임명되셨죠. 그리고 희릉참봉으로 11월 17일까지 있으시다가 617년 12월 11일에 홍문관 저작으로 퇴직하셨어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있으시다가 승문원 박사로 가셨고, 승문원 박사에서 계시다가 예조좌랑, 공조좌랑을 거치셔서 618년 6월 17일에 홍문관 부교리로 계셨어요. 그래서 홍문관 부교리로 618년 11월 13일까지 계셨고요. 그 다음에 예조 정랑을 거쳐서 다시 홍문관으로 홍문관 교리가 되셔서 619년 1월 3일에 홍문관 교리가 되셔서 619년 8월 7일까지
아니군요. 네. 8월 18일까지 계셨군요. 8월 7일에 홍문관 은교가 되시고 8월 19일 날 경기도 도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경기도 도사로 지내시다가 10월 19일 날 619년 10월 19일 날 홍문관 전환으로 임명되셔서 또 일을 하시다가 승문원을 거치시고 성균관 사성을 거치셔서 지내시다가 또 620년 4월 6일 홍문관 전환 지재규로 계셨어요. 홍문관에 있었던 기간을 살펴보면 홍문관 저작으로 3개월, 그 다음에 홍문관 부교리 교리로 5개월, 8개월이죠. 그 다음에 또 홍문관 교리랑 홍문관 부은교, 은교로 7개월. 몇 개월이야 도대체? 8개월에 7개월이니까 15개월. 그 다음에 홍문관 전환으로 2개월, 17개월. 홍문관 전환 지재규로 3개월, 한 20개월을 홍문관에서만 있으셨습니다. 허직 기간을 제외하고 약 실직에서 2년 6개월을 계셨는데 그 중에서 1년 18개월이 홍문관이에요. 즉 30개월 중에서 20개월이 홍문관인 거죠. 10개월 빼고 남은 기간이 다 홍문관. 3분의 2가 홍문관. 진정한 홍문관의 귀신. 홍문관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강쇼는 이화님의 이렇게 오랜 홍문관 생활을 홍문관 유폐 사건으로 명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홍문관 유폐 사건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문관 유폐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제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속가 30격에 대과에 을과 갑과로 입격하시는데 문장력이 장난이 아니세요. 네. 지금 시권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솔직히 이런 말 하면 다른 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시권과는 진짜 급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저의 과거 시권들과도 마찬가지고 진짜 급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문장력이 누구나 쉽게 읽지만 쉽게 쓸 수 없는 진짜 완벽한 뛰어난 문장력을 보이시고 나중에 되게 박학다식하시고 아시는 것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홍문관에서 꼭 필요한 차자, 간언이 매우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수로 탁탁탁 들어가 줌으로써 전하와 신하들의 속을 동시에 긁어주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균형된 시각으로 예리하게 탁 차자와 간언을 하니까 전하께서 그 마성에 헤어나오시지 못하는 거죠. 날 가져 이런 느낌? 홍문관에서 날 좀 더 괴롭혀줘 이런 느낌으로. 이거 뭔가 수위가 좀 이상한데? 네, 흐름이 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코 전화를 능멸하거나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머러스함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최근에 얼마 전까지 고소고발이 워낙 유행을 해서 불안합니다. 네. 그리고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전생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매우 많으시다 보니까 군신 간의 관계, 그다음에 사조 내에서 관계, 그리고 이 관계와 이 흐름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홍문관에는 그 누구보다 적합한 인사였던 거죠. 그래서 전하께서 그걸 잘 아시고 홍문관에만 두신 거죠.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근데 관직 생활을 하시면서 수차례 민국의 사정과 바람의 마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귀차니즘 때문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귀차니즘과 민국의 사정 등으로 인해서 사직을 청했는데, 그때마다 전하가 만류하시고, 붙잡은 거죠. 가지마! 날 두고 가지마! 그래서 계속 그만두시지 못하고, 조정에서 계속 일을 하셨던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어쨌든 사직을 하셨어요. 사직을 하실 땐, 이제 와서 내가 홍문관에만 두는 그런 훌륭한 배려를 해줬는데 왜 사직을 하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혼낸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서 다룬 거예요. 홍문관에만 있었던 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매우 예외적이고 특별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잘했던 분이 없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홍문관이 유지될 정도로 인력도 어느 정도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현상은 아닌데 전하의 이 마지막 비답이 기이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다루게 된 거예요.
당시 이해 선생님을 보면 전화와 별다른 대립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온화한 성품으로 중립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당사자는 이제 대화방 등에서 자신은 친항파라고 전화를 위하는 친항파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 조정의 균형을 잡아 주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전화와 이렇게 마찰 안에 마찰을 빚으면서 사직을 하시고 3일 만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이유가 진짜 가까운 이의 죽음 때문이니까 약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약전은 관리자님이 최종 이렇게 수정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의 부고가 잇따르자 이건 관리자님이 넣으신 거고 그런 것 같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전하와의 갈등도 인생 무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올 때는 관직 생활을 하고 했는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대우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보여주는 그런 성품 이런 것들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관련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가 역대 최다입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루기엔 제 목에 매우 무리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직차는 개공 618년 8월 10일에 올라왔습니다. 당시 비답을 살펴보면, 당시 이제 청사직차를 살펴보면, 전하의 곁에 보필함에 부족함이 많음에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논문 준비로 사직을 고민하던 차인데, 입사를 지원한 곳에서 합격을 통보했다. 그래서 취업을 함으로써 조정 업무를 이게 힘들 수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논문 작성도 병행해야 돼서 민국에서 힘들다. 라고 했는데 후임이 인선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도록 하여라. 예조에서는 가능하면 예조 본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교리의 참여를 필수로 하지 않도록 배려하라. 홍문관 사무만 적절하게 담당한다면 그리 큰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앞뒤가 좀 잘 안 맞아요. 후임이 인선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도록 하여라. 이거는 후임이 생기면 보내줄게 라는 뜻인데 뒤에서 나오는 거는 홍문관만 하면 계속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이제 임랑님이 사랑해요 임랑님. 꼭 보고 싶은 우리 편집장점 예당방송의 대표님. 추석을 잘 세라고 친절하게 전화를 해주는 것은 페이크고 해피콜을 위해서 전화를 하는 야심한 저녁에 문 남성의 마음을 흔들리는 전화를 하는 우리 수령하는 임랑님.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임랑님은 홍문관을 보내요. 그렇다고 이환님이 홍문관을 그만두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홍문관 업무도 좀 줄여주고 예조에서도 비답을 내림으로써 업무를 줄여줘요. 어쨌든 앞뒤가 살짝 안 맞는다는 느낌이 있지만 사실 뭐 큰 괴리감을 느끼는 건 아니고 전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죠. 그래서 관직 생활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618년 같은 해죠. 11월 23일 약 3달 정도 있다가 또다시 사직차를 올리도록 합니다. 이때는 예조 정랑이세요. 그래서 예조 수장을 임시로 담당할 것을 청하여 윤허를 받아 정랑으로 부임하였는데 긴급한 업무는 다 마쳤고 그러니까 일을 빨리 해야 돼서 예조 수장을 임시로 담당할 것을 청하여서 정랑이 됐는데 급한 건 다 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것은 차관인 승문원 저자 김민승이 내가 사랑한 남자 자유지간 김민승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옥당에서 사직차를 올렸을 때 후임감이 부임하면 사직을 윤호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걱정할 일도 없고 이제 논문 발표 일정이 있어서 힘들다. 그러니까 직접 차자를 올려 예주를 맡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 않느냐. 홍문관 권지의 관원이 정직 전환 시점까지 소임을 다하도록 하여라. 하국 관원에게 업무를 적절히 분장한다면 능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차관에 대한 수장 권한의 위임을 특별히 허락한다. 그러니까 야 임랑이 건지잖아. 정직이 될 때까지 조금만 더 고생해줘. 대신 예조도 내가 이렇게 배려해줄게 라고 전하께서 통 크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정직이 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618년 12월 26일 약 한 달이 있어서 또다시 사직을 청하셨어요. 임랑이 정직이 되면
이제 그만두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승문원 저작 차관인 김민승에게 권한을 이임하여 지금까지 한 달이 지났다. 언제까지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어야겠느냐. 애조가 중요한 자리니까 이제 능력이로 하여금, 그러니까 나는 그만둘 테니 다른 사람으로 수장을 세워서 직임을 수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임명도 바뀌었다. 그래서 사직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구구절절하게 옳은 말씀을 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전화가 사직을 청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으나 관원의 사직으로 예조의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고 당사자인 승문 저작의 차자도 있으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과 같은 수준의 직임 수행이라면 큰 부담 없을 거다. 그래서 수장 직책을 맡기 전까지 한두 달 정도 여유를 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그것까지 여의치 못하면 홍문관으로 퇴직하고 홍문관 저작을 다른 소관원으로 돌려 본주 업무를 중진하게. 이게 결국 야, 너 좀 더 해. 이러고 이렇게 자리만 바꾼 거예요. 예조 수장에서 홍문관으로. 물론 예조 수장보다 홍문관이 업무가 덜 어렵다는 뭐 세간의 평가도 있고 이렇게 전하께서도 그렇게 인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만 결국 이제 돌려막기 한 거예요. 네. 그만둘 거야. 그러니까 그만두긴 못하고 쉬운 거 줄게. 계속해. 이렇게 자꾸 붙잡은 거죠. 이게 벌써 세 번째 사직차예요. 12월 29일 3일 있다가 또다시 차자를 올리셨어요. 근데 내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등청조차 하지 못했어요. 근데 자꾸 어떻게 예조 수장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비정상적인 상황 좋지 않습니다. 조정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순리에 맞게 일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물러나겠습니다. 제발. 그래서 그래 홍문관으로 가서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문관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사직차를 3번이나 올렸는데 끄아했어요. 안 돼. 전하께서 이제 이화 선생님의 마성에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진짜 워낙 일을 잘하셨기 때문에 전하께서 이런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꾸 이렇게 잡아서 결국 그래 그럼 내가 홍문관으로 가서 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619년 8월 14일 약 8개월이 지났죠. 또다시 사직을 청하셨어요. 근데 전하께서 물러가 직무를 계속하라 이렇게 되신 거죠. 도대체 왜 이화 선생님의 사직을 받아들이시지 않는가 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시에 제가 활동을 했었으니까 이해할 수 없었고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사직을 해줄 만한데 뭐 그만큼 아끼셨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같은 날 또다시 재차 사직을 청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직을 청하셨어요. 비록 어쩌고저쩌고 하나 신입 소양이 부족해서 이제 깨달았으니 물러나고 싶습니다. 수차례 사직을 청하였음에도 거두시는 은혜를 베푸어서 매우 감사합니다만 스스로 능력이 없음을 알았고 마음을 다스리는데도 부족합니다. 어찌 전하 곁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놔주세요. 제발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조정 형편을 거죠. 도대체 조정 형편이 좋을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전화 기준으로.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지옥이에요. 지옥. 한 관원도 사직을 할 수가 없어. 이때가 안 되면 지금 사직하면 한 50만 번 잡아야 될걸? 이때가 조정 형편을 알고서 당시 비답이 지금 조정 형편을 알고서 이런 차자를 올리는 것인가? 사직을 허락할 수 없으니 물러가 소임을 달라.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빠요. 이땐 천국이었어. 파라다이스. BGM 못 트나? 그 꽃보다 남자? 파라다이스 그거 뭐 없나? 노래 이거 맞나? 어쨌든 당신은 홍문관이라도 돌아갈 수 있었지. 전하 기준에서 조정 형편이 좋은 게 언젠지 모르겠어. 어쨌든 당시 사정이 어쨌든 전하 기준에서 나빴나 봐요. 그래서 허락할 수 없대요. 물러가 소임을 다하라 이러신 거예요. 근데 또 올렸어요. 대박 사건. 네, 삼청사직 맞구나. 다시 사직을 간청드립니다. 2번이나 사직을 처했는데도 모두 다 불의를 하셨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제발 나 좀 놔줘. 관원 부족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세요. 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에요. 은규가 이러한 사유로 사직을 청하면 조정에 남아있을 관원이 얼마 되어 있는가. 지방간 경력이 없으니 지방간 채직을 준비하도록 하라. 아니 이건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우리. 아니, 하루에 3번을 사직을 했어. 얼마나 사직을 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으셨으면 3번이나 했겠어. 나는 재청사직도 못 본 것 같은데, 3청사직이야. 끝난 거지. 근데 굳이 이렇게 잡으셔. 좀 츤데레 끼가 있으신가? 어쨌든, 그만큼 잡고 싶은 인재였다는 것은 이해를 하나, 세간의 시선으로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곁에 두시는 만큼 그 애정이 얼마나 각별하시겠냐마는,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그 이전에도 항상 사직을 청했거든. 근데 이런 거는 왜 이러시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조 내 사건이라 뭐 그래도 삼청사직이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다 쳐도 취업하고 논문 준비한다 이러는데도 막 안 해주는 건 민국 포기하고 사조에 올인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귀신 신하라 까먹는 그런 뉘앙스였는데 그때도 안 해주신 것. 그래서 어쨌든 계속 사직을 안 해주신 것 자체가 좀 이해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전하의 깊은 어심을 어찌 미천한 제가 다 이해하겠냐마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말 전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개국 620년 1월 23일 또한 3달 있다가 또다시 사직차를 올리십니다. 승문원 판교에서 제발 나 좀 놔줘. 무슨 더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앞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나 좀 놔줘 이런 거죠. 뭐 I want freedom. 이태원 freedom. 뭐 어쨌든 사주 freedom. 나에게 제발 자유를 달라. 근데 관원이 연이어 사직을 청한 상황이므로 사정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후인간이 이놈의 후인간. 이놈의 후인간. 후인간이 문제래. 후인간. 왜 후인간은 그때그때 따박따박 안 생겨서 우리 선생님을 사직하지 못하게 한 거야? 후인간이 문제래. 후인간 나와. 진짜 이놈의 후인간. 어쨌든 후인간이 전해질 때까지 지금의 다 하도록 하라. 또 까였어요. 대박. 그리고 마지막 사직차죠. 사직차 몇 개야? 개쩔어요 지금. 이런 거 표현 쓰면 안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번째 사직차. 620년 6월 18일 한 5개월 있다가 제발 날 놔줘 제발 이거죠. 근데 성균관 채식에 대비하라. 인정으로 명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조정을 위한 것이다. 대박. 이제 막 인정 나왔어. 조정 막 나오고. 그쵸. 전하께서도 아시는 거죠. 인정으로 더 이상 붙잡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저 인정으로서 잡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인정으로는 놔주고 싶지만 조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뭔가 이런 느낌인데? 맞나? 전하의 어심을 제가 저 같은 하류 인생 따위가 어찌 논하겠냐마는 글만 보고 추측해보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하도 미안하셨겠지. 몇 번째야 도대체. 이 정도면 놔줘야 정상이거든요. 역대 제가 활동하면서 본 모든 사람보다 중에 가장 스펙터클한 사직이 아닐까. 하지만 역시나 사직이 안 됐죠. 그리고 같은 해 같은 달에 있었던 윤대에서 사직으로 관련해서 전하와 마찰이 있었어요. 이제 이조 참의와 형조 정랑을 정의 파직하시고자 한다면 신 또한 조정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별다른 말 없으셨고, 그래서 또다시 이제 말씀하시죠. 신이 사직을 청함이 짧게 생각한 게 아니라 시간을 오래 두고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사직 좀. 근데 막 또 말이 없어요. 사직을 허락하기 어렵다. 조정의 사정이 전환에, 그러니까 이놈의 조정의 상황은 언제 좋아지는 거지? 이게 후임관이 문제네. 후임관이 많아야 조정 상황이 좋아지는데 우리 전하께서 조정에 구상을 하기 힘들게 후임관이 안 생겨서. 그러니까 여러분 속과 대가 많이 보세요. 조정으로 꿈과 비전이 있는 조정으로 전하께서 원하시는 조정을 조정의 사정이 좋아지도록 가지야! 조정으로. 저는 아마 조정 활동을 못할 테니 여러분들이라도 떠나요 조정으로 사직이 난무하는 곳. 어쨌든 오늘 뭔가 좀 막장인데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어쨌든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임원님께서 제발 사직을 하게 허락해 주세요. 신은 그저 죄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하께서 전한의 출사 이래, 그러니까 너의 출사 이래 관직이 홍문관과 예조를 위주로 하였다. 다른 관원에게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가? 전한이 처한 형편을 어려워 명한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조정의 형편이 여의치 못한 시기에 이처럼 사직하려 하니 실로 답답한 일이다. 이달 말일까지 교서를 지어 올리도록 하라. 그래서 어이가 없죠. 선생님은 목미? 내가 사직한다 그랬을 때 허락 안 해주고 계속 이랬던 게 전하신데 이게 목미? 그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동안 스스로 친왕파라고 말씀하시던 선생님께서 신이 수년간 조정의 몸을 담으며 주로 홍문관과 예조직을 수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신이 사직하고자 하던 것을 조정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직을 보류하던 것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신의 사정을 배려하였다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조정의 사항을 배려한 거죠. 그만두겠다는 사람 가지마, 날 떠나지마, 조정 상황이 힘들잖아, 가면 안 돼, 날 도와줘, 이렇게 붙잡은 건데 신이 처한 상황만을 따졌다면 그 당시에 사직을 하였으니 마땅했을 텐데, 그치? 그만두고 싶다는 사람인데 나를 진짜 배려해주고 싶었으면 그만두게 해줬어야지. 이제 신 사직을 하기 앞서 하명하신 바와 같이 교서를 금월 말일까지 친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두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일을 하겠다. 이게 얼마나 조정에 대한 충성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하께서 대답 안 하세요. 뭔가 이렇게 답변이 있으셔야 되는데 사실 전하께서도 미안했을 거야. 사람인데 대답할 말이 없지. 다 옳은 말이거든. 오죽하면 그 전에 인정이 아니라 조정의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을까. 이 끝이에요. 별거 없죠. 개드립 치고 막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한 30분이 약간 안 됐는데 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3일 있다 돌아가셨어요. 이게 바로 홍문관 유패 사건입니다.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름의 평가와 이런 걸 좀 논해보자면 사조민 민국의 사정으로 그만두겠다는 사람을 굳이 잡았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 제 생각에는 일을 잘하고 조정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전하께서 계속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전하의 이제 국정 운영을 보면 사람이 늘어나면 일을 계속 이제 추가로 만드세요. 새로 가동을 안 하던 조정을 다시 가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늘 부족해. 이거는 이제 전하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욕심인 거죠. 굳이 전하뿐만 아니라 당시 관원들도 좀 그런 욕심도 좀 있었고, 사람이 늘어나고, 솔직히 이 당시 관원분들의 스펙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던 것도 해보고 가동 안 하던 관청도 돌리고 이러니까 사람도 부족하고 게다가 또 워낙 일을 잘하시잖아. 대박이야. 대박. 제주스타. 아이고, 그건 아니구나. 어쨌든 워낙 일을 잘하시고 훌륭하시니까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만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만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잡아두고는 나중에 와서 배려했다고 말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오죽하면 당사자가 성토를 했겠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거는 진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윤리가 매우 어울리는 점, 제가 윤리가 전공인데, 윤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좀 이치가 아니죠. 전하께서 아마 인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인정이 아니라 조정을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을 테고. 전하께서 물론 되게 아쉬우시고 그러셨겠지만,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훨씬 끝이 깔끔하고, 훈훈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만약에 전하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훌륭했던 관원이 진짜 심신이 필요하여 사직을 청한 것을 전하께서 인재가 너무 훌륭하고 귀하여 끝끝내 잡다가 눈물로 놓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뭔가 느낌은 이런 말은 좀 이렇게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떼쓰는 아이와 같은 느낌으로 마치게 돼서 전하의 이미지에도 전하의 이 당시 전하를 보면 매우 논리정연하시고 항상 무슨 의견이든 의견이 맞지 않는 이들도 그래 이렇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물론 이제 일의 경중을 보는 그 기준이 달라서 이렇게 전화와 혹시 마찰이 있더라도 항상 논리성과 그런 걸 가지셨던 훌륭한 모습이시는데 타인이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랬던 전화의 모습과 좀 달라서 이질감이 많이 느껴졌고 사사로운 의리가 아니라 군신 간의 의리에 있어서 군주된 자가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나중에 보인다면 과연 신하된 자가 혹은 신하였던 자가 신하였던 자? 뭔가 표현이 이상한데 다른 신하들이 바라보기에도 과연 올바른 의리를 품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 당시 제 기억으로 대화방에서도 좀 말이 꽤 있었거든요.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 왜 이렇게 사직하기가 힘드냐? 사조를 억지로 하게 만드는 느낌? 사조가 물론 이제 자의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전하의 신하가 된 거지만 민국보다 우선은 아니고 자신의 의지와 그런 것이 가장 기준이 되고 중요한 건데 이거는 그거를 억지로 막는 셈이니까 문제가 있었죠. 많이 아쉬워요. 다음에 이런 좀 얼토당토하는 이중성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이 혹 지금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혹은 앞으로 일어나진 않을지. 근데 앞으로 일어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라오준님께서 사안부에서 이제 물러나시겠다고 하셨는데 순순히 그래 이렇게 되셨거든요. 되게 허무하죠. 라오준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프셔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하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조유미님 자꾸 휴가 내려 그러는데 휴가 안 되고 뭐 이런 거 보면 상황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 조정 상황이 훨씬 안 좋아요. 관원 수도 그렇고 돌아가는 관청도 그렇고 사실 뭐 과거 응하는 사람들이나 활동 백성도 그렇고 이런 상황은 더 조정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럼 뭐 더 되나? 더 사직하기 힘들어지진 않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끝입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고 소개해보고 싶었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에 적용되는 일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볼 파트는 없는가라고 한번 논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루게 됐고, 목이 매우 아프고, 어떻게 보면 전하의 이제 친친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전하께서 이만큼 인재를 귀히 여기시고 붙잡으려 하신다. 하지만 좀 도가 지나치시다. 네. 그리고 이렇게 붙잡을 만한 관원이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닌가. 좀 가슴도 아프고, 그리고 전하도 이 정도로 이젠 욕심도 안 내시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살짝 아쉽네요. 제가 하면서 뭔가 오랜만에 해서 감도 좀 떨어지고 이상하게 헛소리나 많이 하고. 다만 네, 이런 걸 그냥 전하고 싶었고,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데, 와, 사직을 몇 번을 했는데 다 허락을 안 해주고 마지막에 보내줄 때 너 어떻게 내가 배려해줬는데 그럴 수 있어? 이런 게 난 되게 재미있는데, 이 상황. 네, 끝났어요. 뭔가 끝이 연락 허무한데? 기분이 연락 좋군. 빤스 바람으로 온 동네 쌈바춤을 치며 돌아다니고 싶은 심정이야. 연락 좋군. 광고! 잠시 광고를 하자면 강쇼 주제를 추천받습니다. 제가 준비해놓은 주제가 한 두세 개 더 있긴 있고, 이제 예단방송 분들에게도 추천을 받고 할 거지만 다른 분들에 있어서 추천을 받고 싶고, 그 중에 한두 주제는 이제 예단방송에 올려서 댓글로 관련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댓글을 써주시면, 댓글 안 써주시면 방송이 안 돼요. 그 주제는. 그래서 댓글을 꼭 써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랜만에 했는데 별로 재미없죠?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재미없으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시였고 저는 MC 강희였습니다. 와우!